자, 그러자 최서원은 즉각 재판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발언의 기회를 얻었어요. 아주 그럴싸하게 곱상하게 말하면서 이제 하는 거 보면요, 완전 검찰과 정권의 유착이 딱 된 듯한 느낌이 팍팍팍 듭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신 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탄핵의 부당함을 밝히는 탄핵의 진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그저께 9번째 이야기가 3일째 업로드 대기 중이라서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텐데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세요. 9번째 영상이 지금 풀리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또 이 개헌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탄핵이 부당했다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전에는 몰랐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상 시청하시고 아래 공유 버튼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권, 검찰, 언론, 이 기업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조작 날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손 두 발 그냥 다 걷고 나서보기로 하고 매일같이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탄핵의 진실 11번째 이야기는 국가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고 황당한 발언을 했던 이 박관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 탄핵이 촉발됐던 최순실의 태블릿 등 이 검찰과의 법정 공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놈의 박관천이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와 인터뷰, 진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제가 어제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NG도 엄청나게 많이 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종찬 기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인터뷰를 할까요? 자, 우종찬 기자는 박관천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 전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끝내 응하지 않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최보식과의 인터뷰한 기사를 인용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진짜 또 웃기네. 죄송해요.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왜 웃냐면요, 이 말이 안 돼요. 이 박관천이 하는 짓이. 여러분, 10번째 어제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뭘 답변을 지가 했다고 그분한테 물어봐서 그거를 인용을 하라고 합니까? 질문하면 죄다, 그건 모른다, 그건 말할 수 없다, 그건 제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다, 여러 사람이 다친다, 이게 끝이에요. 뭐 답변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튼 그걸 인용하래요. 이 박관천이가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습니다. 자, 우종찬 기자는 몇 차례 통화 끝에 박관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라고 합니다. 최서원이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라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박관천, 여러 사람 다치기 때문에 그것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집어쳐. 진짜. 정말 이 관천아, 너 솔직히 관종이냐? 뭘 알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체를 하는 거야? 뭔 답변이 말할 수 없고 모르고 마지노선이고. 진짜. 이 박관천은 탄핵 정부 무렵에 반정부 성향의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의혹들을 확대 재생산한 장본인입니다. 정윤의 문건과 관련해서 7개 내지는 8개 이 색다른 버전이 있다라는 주장까지 펼치기도 했던 아주 황당한 인물이고요. 하지만 이 박관천은 어떤 인터뷰에서도 최서원의 권력서열 1위라는 지가 주둥이로 말했던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다친다 이따위 말로만 얼버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언론과 인터뷰를 즐기는, 완전히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저러는지 아시겠죠? 뻔한 겁니다. 이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홍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또한 박관천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한 2017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1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최후 신문이 있었는데, 피고인 최후 신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증거 조사를 마친 후에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이 피고인의 직접 진술을 통해 범죄 혐의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최서원이 그동안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검찰이 그 취지를 요약해서
문서로 작성했기 때문에 전문 증거에 해당하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문 증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최순실이 직접 진술한 게 아니라 다른 형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진술서 같은 것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그런 증거를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원은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를 배척하고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직접 진술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판 중심주의 원칙입니다. 자, 만약에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서 최후 신문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도 받게 되는 거죠. 자, 본격적인 검찰 신문이 시작되기 전 1심 재판장 김세훈 판사가 증인석으로 앉은 최서원 피고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인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되는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진술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불리한 양형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으니 잘 생각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자, 그러자 최서원은 즉각 재판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발언의 기회를 얻었어요. 최세원은 제가 독일에서 들어오자마자 출석 요구를 받아서 변호사가 입회를 했다라고 하지만 변호사의 이름조차 기억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검사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다. 조사를 받을 땐 맨 처음 만난 분이 한웅재 검사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번 사건은 거의 당신 책임이다. 국정농단이 커서 당신이 모든 걸 얘기하고 모든 걸 안고 가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조사 과정에서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제 얘기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조서가 꾸며진 것도 많았고요. 이 점은 참작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판사한테 최순실이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조사 중간에 이영렬 부장검사가 저를 불러서 협조해라. 다른 사람은 협조하고 다 시인했다. 협조를 하면 형량 조절이 된다. 당신이 이렇게 부인만 계속하면 형량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제게 협조를 하라고 하는데 협조보다는 진실되게 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한 대답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자신의 진실성을 이제 있는 그대로 쭉 얘기를 했어요. 이 사실관계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최서원은 검사를 향해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제시하면 되지 왜 세간의 의혹을 묻느냐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고 최서원이 강하게 이 부인을 하니까 검찰이 피고인은 1989년경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았던 한국문화재단 부설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해서 활동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재차 추궁을 하니까 최서원이 즉각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순간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최서원 피고인의 진술은 단번에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그의 모든 진술은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증거를 딱 뒷미는데 그러면 이제 판사가 최서원을 신뢰하겠습니까? 검찰 쪽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허위 기사들을 검증도 하지 않고 보도된 내용 그대로 신문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역습을 당한 검찰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때 제가 옆에서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할 때 최순실 씨는 과거에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 겁니까? 라고 검사가 물었다는 거예요. 자, 검찰이 준비한 신문 내용은 거의 다가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김종, 차은택, 김성현 등 이 사람들의 그 허무맹랑한 주장에 그런 근거들만 가지고 신문을 했고 고영태, 차은택이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묻는 식이지 자,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신문하다가 증거를 딱 내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가 없으면요 딱 기각시켜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판사도. 그런데 저렇게 증거도 없는데도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겁니까? 자, 탄핵 때 검사들을 보면 증거는 없고 죄다 어중이 떠중이들 기어 나와서 나불대는 허위 진술만을 토대로 몰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신문이 장시간 계속되자 최서원은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상상하지 말고 구체적인 증거를 대보라면서 역으로 검찰 측에 항의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딱 봐도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최서원이 저러면 증거를 들이밀고 주둥이를 닫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끝나잖아. 그런데 왜 검찰은 저렇게 질질 매고 그러고 있냐 이 말입니다. 검찰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유도신문, 증거는 하나도 없이. 자, 아무튼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증거도 없는 신문을 장시간 계속하니까 최서원은 매우 힘들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재판장 김세훈 씨, 제가 눈여겨보라고 했죠, 이 사람. 이것도 다 한통속이죠. 그러면서 김세훈이 뭐라 그러냐? 워낙 공소사실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일주일에 몇 번 재판합니까? 이거 사람 그냥 완전히 무슨 뭐라 그래요? 북한의 인민재판도 아니고 와. 자, 여러분, 이 김세훈 판사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서 김세훈 판사 치시면 많은 영상들 나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곱상하게 말하면서 이제 하는 거 보면요, 완전 검찰과 정권의 유착이 딱 된 듯한 느낌이 팍팍팍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슬슬 혈압이 올라가는 재판 과정과 검찰의 행태들이 나오는데 다음 이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이 국정농단이 아닌 기획된 조작농단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상당히 힘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한 검찰, 법원, 정치인들, 좌익 세력들에 대한 이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널리 알려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짓거리를 하지 못하게 우리가 단호하게 처단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